70이 넘은 지금도 나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나이를 먹으면 걱정이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속상함이다. 잠들기 전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건 여전히 아이들 얼굴이다. 그 얼굴 하나 떠올리며 조용히 한숨 쉬는 게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다. 딸, 은정이 어릴 땐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렵다. 엄마, 나 바빠. 그 한마디에 통화는 뚝 끊긴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멍하니 있던 그 순간 내 손끝에 남은 체온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다. 지난달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은정이는 오지도 않았다. 회사에서 조퇴하기 어렵다며 문자 한 통 보낸 게 전부였다. 입원 중에 간호사는 따님은 언제 오세요? 묻는데 나는 그냥 웃었다. 아유, 바빠서 못 오죠. 입으로는 웃었지만 가슴 안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병원 천장이 왜 그렇게 높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은 텔레비전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걸 보다가 은정이 좋아하던 갈비찜이 생각나서 밤늦게까지 정성 들여 만들었다. 양념장 하나하나 손수 만들고 고기를 조심스럽게 삶았다. 다음 날 은정이 퇴근 시간 맞춰 집 앞까지 들고 갔더니 나 오늘 약속 있어요. 다음에 받아요 하고는 차 타고 가버렸다. 그 갈비찜은 결국 냉장고 안에서 며칠 후에 그냥 버려졌다. 음식은 식었고 내 마음은 더 식었다. 가끔 손녀 생각나서 연락하면 엄마, 애 학원 보내야 해서 바빠요 라고 한다. 영상통화를 시도했다가 받지 않는 화면만 바라보다가 내 얼굴이 화면 속에서 점점 초라해 보였다. 한 번은 손녀 생일에 케이크 사들고 찾아갔더니 엄마, 그냥 문자라도 보내시지 갑자기 오시면 당황해요 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 케이크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서운함이 그 케이크 위에 얹혀진 듯했다.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대신 문자로 이모티콘 하나 보내온 날도 있었다. 화려한 장미 그림이 박힌 그 문자 하나에 나는 웃으며 고맙다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내가 몸살로 여치를 앓았을 때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 기대하며 몸이 좀 안 좋아 말했지만 은정이는 엄마 병원 가보셨어요?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괜히 말했나 싶었다. 주말에 밥이나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반찬을 준비했는데 엄마,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찼어요. 다음에 봐요 라는 말에 다시 뚜껑을 덮었다. 그 반찬은 냉장고 안에서 결국 내 혼자 다 먹었다.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집에 전구 하나 나간 거라도 고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은 일부러 전구 빼놓고 은정이 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결국 안 왔다. 그날은 괜히 서랍 정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혹시라도 오면 집이 어수선하지 않도록 작년 생신에는 카톡으로 생신 축하해요 한 줄 보내고 끝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혹시 점심쯤 전화하지 않을까? 퇴근하고 온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허무하게 지나갔다. 밤이 되자 괜히 TV 소리를 크게 틀었다. 너무 조용하면 내 한숨이 들릴까봐. 아들 민수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는
늘 뒷전이다. 며느리는 내 생일도 모른다. 그래도 뭐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김치 담가 보냈더니 다음부턴 보내지 마세요. 저희 입맛이랑 안 맞아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며칠을 울었다.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됐는데 며칠 전에는 유자청을 직접 담가서 보냈다.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걱정돼서였는데 며느리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먹어요라며 받자마자 찬장구석에 치워뒀다고 했다. 그 말이 왠지 가슴에 걸렸다. 한겨울에 보일러 고장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전기장판 사서 보냈다. 택배는 받았는지 몰라도 연락은 없었다. 내가 먼저 전화했더니 잘 받았어요 한마디. 그마저도 무심하게 들렸다. 며느리가 명절마다 차례상 준비로 힘들다 해서 명절 음식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전 부쳐 보냈더니 엄마, 저희는 그냥 간단히 해요. 그 한마디에 그의 설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설 명절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결국 명절 당일엔 처가에서 보낸다고 했다. 그날 나는 혼자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TV에서 가족 모임 장면이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났다. 민수가 어려웠을 땐 내가 빚을 내서라도 도와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라는 말은 고맙지만 그 말에 내 마음 한구석은 자꾸 시렸다. 작년 겨울 감기로 며칠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 민수에게는 끝내 말도 못했다. 괜히 또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 먹고 내 이불 속에서 조용히 견뎠다. 한 번은 민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시락 싸들고 병원에 찾아갔다. 그런데 민수는 엄마, 이런 거 오버하지 마요 하며 민망해했다. 아픈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던 건 내 욕심이었을까? 예전에 민수 월세 밀렸다며 전화 왔을 때 내가 재빨리 통장에서 꺼내 보냈다. 그날은 반찬거리 살 돈까지 썼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는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해요라며 말을 끊는다. 내가 기대한 건 그저 그땐 고마웠어. 그 한마디였을 뿐인데 민수가 새 차를 샀다고 해서 기뻐하며 타봤는데 며느리는 내게 애가 뒷좌석에서 토했어요. 차에서 뭐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차를 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집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나는 반가워서 같이 커피 한잔 할까? 했지만 지금 장 보던 중이라서요라며 서둘러 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가끔 TV에서 부모님 챙기는 연예인 보면 괜히 울컥한다. 서프라이즈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괜히 눈물이 고인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컸는데 왜 나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일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생일조차 잊게 되고 명절에 얼굴 보는 것도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자 반성도 해본다. 그땐 참 바빴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입히고 학원비 빠뜨리지 않으려고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자식들 잠든 얼굴 보며 살며시
입을 덮어주던 밤, 그 조용한 순간이 참 그리워진다. 지금 와보니 내가 해준 기억보다 못해준 기억만 남은 것 같다. 혹시라도 서운했을까? 그때 내 말투가 너무 차가웠나? 수십 번씩 되돌아본다. 나는 지금도 자식 생각을 한다. 눈 뜨면 걱정, 눈 감을 때도 걱정이다. 오늘은 밥을 챙겨 먹었는지, 출근길에 비는 안 맞았는지, 아이들은 잘 자라는지, 감기에 걸리진 않았을지, 무릎 아프다고 했던 건 괜찮은지, 아이 학원비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맴돈다. 그런데 자식들은 엄마 생각을 할까? 밥은 잘 드셨을까? 허리는 괜찮으신가? 오늘 기운은 좀 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볼까? 한 번쯤 그냥 문득 떠올라 줄 순 없을까? 그저 스마트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을 누르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대고 싶다.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나왔어 하는 그 목소리, 그거 하나면 마음이 다 풀릴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릴 것 같다. 그저 따뜻한 눈빛 한 번, 손 한 번 꼭 잡아주는 그 순간이면 내 속에 쌓였던 외로움이 말없이 사라질 것 같다. 말 한 마디 따뜻하게 건네주고 시간 나면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그 정도면 되는데 함께 앉아 소박 한 국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일까? 하지만 그마저도 바라면 내가 욕심 많은 걸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자식이 왔을 때 줄 게 있나 괜히 반찬을 꺼내보고 다시 넣고 밥상에 숟가락 2개 놓고 기다렸던 날도 있었고 거실 불을 켜놓고 괜히 방문을 열어뒀던 밤도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운 줄도 모르고 누가 올까봐 현관등을 켜둔 채 한참을 앉아 있던 날도 있다. 괜히 바쁜 아이들 생각에 전화 걸었다가도 다시 끄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 올렸다가 혹시 방해가 될까봐, 혹시 짜증낼까봐 그런 걱정이 내 손끝을 멈추게 한다. 누가 내게 말했다. 이제는 자식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그 말 맞는 말이다. 꽃도 보고 바람도 쐬고 오래된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살라고 했다.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 건강을 챙기며 활기차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하루에 30분 산책도 하고 좋아하던 책도 다시 꺼내보라고 권했다. 혼자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도 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는다. 혼자 걷는 산책길엔 어릴 적 자식 손을 잡고 걷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던 기억이 흘러든다. 텅 빈 식탁 위에 누군가 와서 밥 한 술 떠주길 바라는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 내게 기대 잠들던 아이의 숨결, 열나던 밤 이마에 손 얹고 조용히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내 가슴을 붙잡는다. 눈을 감으면 들리는 자장가, 밤중에 울던 소리까지 생생하다. 시간은 흘렀는데 그 기억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자식이 웃으면 기쁘고 아프면 가슴이 저리는데 그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엄마로 남아있다. 내가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 이름 하나가 나를 버티게 하고 또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든다. 엄마라는 이름은 때론 빛이고 때론 그림자다. 그 속에 따뜻함도 있고 고요한 눈물도 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자식들, 그 아이들을 위해 내 젊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았던 그날들, 그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건너며 미래가 걱정되어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내겐 아직도 어제처럼 선명하다. 지금은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한다. 그래도 오늘도 나는 그 아이들을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혹시라도 오늘은 전화 한 통이 올까? 잠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품고 하루를 연다.